안녕하세요. 나는 숲이다를 진행하고 있는 자연 다큐멘터리리스트 최기순 감독입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주셨는데 댓글들 중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호랑이 숲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관찰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저도 우리 그 백두대간 일대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 한 번도 호랑이 발자국이라고 드러낸 곳은 사진 한 장 아직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를 봤다, 뭐 만났다, 무서웠다,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걔가 호랑이라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모습을 드러냈다면 반드시 발자국을 남기게 돼 있죠. 왜냐하면 호랑이는 무게가 250kg에서 300kg 이상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큰 무게를 눌렀을 때 발자국은 반드시 생기게 마련인데 그런 발자국들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호랑이가 서식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발자국을 갖고 이게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는데 그런 발자국이 저는 한 번도 아직 보질 못했어요. 호랑이가 남한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계곡 숲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거기에는 가축 한 마리씩 마당에다 기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호랑이가 개를 좋아해요. 그러면 개를 잡아가거나 물어 죽여서 끌고 가거나 여러 증거들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물어 죽여놨다라고 했을 때 사진을 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입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개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개줄이 끊기거나 튕겨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자료들이 없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게 시골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 제가 그 광경도 목격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과연 남한에 호랑이가 있을까? 사람들 그 목격담 이야기를 들어보면 숲에서 죽은 동물을 많이 봤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동물을 호랑이가 먹었으면 흔적이 크게 남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다 핸드폰 사진 가져다녀서 그 사진을 반드시 남겨야 되는데 그냥 다 이거를 목격담으로 봤다, 그걸 봤다, 숲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랑이가 서식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어떤 이야기로 전달됐을 때 그 신빙성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어디 한두 마리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더욱 그런 근거 있는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발견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DMZ에는 한국 호랑이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DMZ는 우리가 7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70년 전에는 DMZ 지역이 어땠을까요? 그죠? 아주 황폐화되어 있었겠죠. 한국 전쟁 이후니까. 그 전쟁 속에서 호랑이가 어디로 숨었을까요? 땅속으로 숨었을까요?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남쪽과 북쪽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 안에는 많은 폭약과 사람들이 전시 중이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살 수가 없죠. 자, 그러면 70년이 흐른 지금에는 우리 인간이 들어가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유입되어 있죠. 다시 흘러 들어왔겠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냥 철책이 없는 동물이 뛰어넘을 수 있는 철책이었다면 다시 이들이 내려와서 그 속에서 동물을 사냥해서 먹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지뢰와 또 동물도 뛰어넘을 수 없는 철책을 아주 높은 철책을 만들어 놨었죠. 과연 호랑이가 그걸 넘어왔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으로부터 시작한다면 DMZ에 지금 많은 곰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슴 종류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또한 아주 희박한 서식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잇따르는 가정하에 질문을 던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국방부나 환경부가 대답을 해드리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 이상의 질문의 대답은 정말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그것을 조사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들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냥 제가 알기로는 생태의 흐름, 생태의 환경, 생태 자연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법칙, 확률로 봤을 때는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호랑이가 산다고 한다면 강원도에 가장 많이 강원도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거라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강원도에 호랑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에 아니면 남한에 호랑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들은 매우 적다. 하지만 표범은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표범은 작은 곤충까지도 배가 고프면 잡아먹고 토끼 사냥을 해서도 충분히 살아가요. 왜? 크지 않아요. 표범은 암놈이 45kg, 순놈이 한 70kg 작죠. 그러면 사슴 마리, 우리가 얘기하는 고라니 한 마리 잡았을 때 보통 3, 4일을 충분히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 행동 반경이 작아요. 지금 핫산이라는 지역에 국립공원이 있는데 표범의 땅이라는 국립공원에도 지금 거기 현재 호랑이가 40마리, 표범이 100마리가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표범이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산에 버섯 따라다니고 움직이죠. 물론 국립공원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봤을 때 표범이 사람이 표범을 공격하지 않으면 표범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거기에 호랑이도 제가 20년 전에는 5마리였는데 지금 40마리까지 늘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한 적도 없어요. 자기만의 영역들을 잘 갖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 정책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 호랑이하고 표범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들이 보통 150에서 200명의 직원들이 움직여요. 이게 많은 직원들이 움직이죠. 밀렵 감시도 하고 보호 정책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어디에서 봤다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호랑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환경을 좀 먼저 들여다보고 숲을 이해하는 게 더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생각하는 호랑이 보호 정책은 이제 우리의 관심은 저는 두만강 근처 북한, 개마고원 이 지역이라고 전 보여지죠. 그러면 요즘 뭐 학회나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재도입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재도입이라는 것은 이제 복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는 땅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럼 국경문만 열어놓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호랑이가 자연스럽게 우리 한반도로 두만강을 건너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하고 그 소통하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송했었죠. 근데 지금의 이야기도 결국 똑같거든요. 거기서 개체수가 늘어나면 걔네들은 갈 데가 없죠. 그럼 결국은 중국에 이미 넘어간 것은 중국에서 확인했고 러시아도 확인했고, 왜? 철책을 넘어가고 강을 건너가는 장면들이 센서 카메라에 찍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왕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북한이 워낙 고립돼 있어서 우리가 그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왕래하고 있다라고, 지금도 왕래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이 굳이 남한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한반도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우리 한반도에서는 표범, 호랑이 멸종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전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만 우리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반도의 지형을 놓고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특히 이제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 발자국을 봤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기록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근거를 갖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호랑이 계곡에서 제가
촬영하고 기록할 때 항상 이런 기법을 씁니다. 호랑이 발자국이 발견되면 요 뭐 발자국 패드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거든요. 발가락이 4개가 있고 요 패드 길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 나뭇잎을 딱 갖다 나무를 꺾어서 패드 안에 싹 놓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찍고 요걸 와서 자로 재보면 여기에 몇 센치다라고 기록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2011년도 기록 데이터를 남겨놓은 건데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죠. 11년도 어디 계곡에서 여기 몇 센치 크기라고 나오죠. 지금도 자를 재면 나오죠. 여기서 큰 거는 지금 호랑이 그 패드 길인데 요거는 지금 몇 센치가 나왔냐면 15cm에서 16 여기 15cm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15cm면 호랑이 그 수컷에서 16에서 보통 17cm 나와요. 호랑이가 순놈 같은 경우는 암놈은 보통 13에서 15cm가 나오고. 그래서 요거 작은 거는 지금 요게 11.5cm 나왔어요. 요거는 암것의 호랑이 발자국이요. 여기 작은 거 보면 호랑이는 5.5. 5.5는 보통 5.5에서 6cm 나오는데 요거는 표범입니다.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호랑이의 크기고 요거 보면 똑같죠. 날짜가 틀린데 길이가 똑같죠. 같은 호랑이가 그 지역을 지나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건 마찬가지로 표범 길이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그 근거를 남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갖고 저희가 근거를 갖고 그러면 추적할 수 있죠.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랑이 발자국이라고 판단하면 호랑이는 분명히 호랑이는 반드시 발자국이 한 개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찍혀 있죠. 그랬을 때 그 발자국에 하나만 찍는 게 아니라 4개, 5개를 쭉 한 번에 보이게끔 잘 찍어야 되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도 찍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자료를 담백각을 놓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패드와 패드 길이에 나무를 잘라서 놓고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하고 요 나무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그 기준점만 가지고 있으면 패드 길이가 정확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정황을 100%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면 아마 표범이 서식한다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발자국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죠. 정말 서식하는지. 중요한 건 발자국이다. 발자국을 잘 기록하고 관찰해야만이 호랑이가 서식하는지 안 서식하는지 그 근거를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댓글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고 야생에서 오랫동안 호랑이와 표범을 맹수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우리 한반도에 불과 100년 전에 많은 맹수들이 살면서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공존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흔적들이 거의 보기 어렵죠. 중국 국경과 러시아 국경에는 많은 호랑이와 표범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 많은 호랑이들이 도망강을 건너서 우리 한반도의 숲으로 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이런 어떤 호랑이가 돌아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고민하고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 곁에 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유튜버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